반갑습니다.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종합 정보 프로그램 매거진 원입니다. 원기 10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매거진 원이 선정한 10대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 원기 108년 12월 다섯째 주 매거진 원 시작합니다. 원기 108년 10대 뉴스 첫 번째입니다. 원불교가 결산문제 발간과 종합평가, 학술대회를 통해 제3대 3회를 마무리하고 원기 109년 교단 4대를 열어가는 제4대 1회 설계안을 발표하며 원불교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교정원은 지난 7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장 전달식과 1차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교단의 종합평가를 담당할 평가위원회는 제3대 평가가 향후 교정정책에 어떻게 토대가 될 것인지, 제4대의 교단적, 사회적 방향과 재원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지 등을 고민했습니다. 또 결산준비위원회는 전산 종법사님을 접견하고 문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종법사님은 대종사님 말씀처럼 교단은 400~500년 결복을 향해 간다며 교법 정신을 실제로 내 마음부터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노력하면 안 될 일이 없을 것이라고 결산준비위를 격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준비위원회는 지난 11월 물질 정신개벽 시대의 원불교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고 제3대 결산문집을 위한 분과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원불교 교정부서의 정책사와 마음공부, 청소년, 교육, 문화예술 등 원불교 36년사를 정리하고 인류 역사의 정신개벽 실천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년 교단 제4대 출범을 앞두고 11월 중앙교의회에서는 설계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단 제4대 1회 김도훈 설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종사님께서 펼친 교법을 사은 생태계 모델과 사요 실천 운동, 전무 출신 역량 강화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교단이 회복되고 전환되길 염원했습니다. 원기 109년 법의사정해를 맞아 각 교당과 교구, 기관에서는 지난 6월부터 법의사정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각 교구 훈련원에서는 재가 출가 교도 훈련을 진행하며 법의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난 3월 제265회 임시수의단에서는 109년 법의사정 시행계획안이 의결됐습니다. 각 교구 출가 교역자협의회는 법의사정 세부지침 안내를 시작으로 법의사정 일정을 시작했는데 최종 개정된 교도법의사정 규정으로 정식 법의사정은 지난 3년간의 수행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정식 법강학마의 승급은 법의사정 기준을 정한 바 정기 상시훈련 과정을 이수한 후 최종 확정됩니다. 이에 따라 교화훈련부는 법의사정을 앞두고 지난 3년간 법강학마의 승급 대상자들을 위한 훈련을 서울교구와 중앙교구, 영광교구, 부산교구 등 각 교구별로 진행했습니다. 승급 대상자들은 심고와 기도, 생사이탈 강의를 통해 평소 생각을 바꾸는 기회가 됐으며 생사이탈과 천도 공부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교도 정기 훈련은 전국은 물론 미국 총부 원달마 센터에서도 있었습니다.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정오까지 무건 수행을 진행하고 요가와 선정진, 사상선과 자연 속 걷기 명상, 경전 봉독과 문답 감정 등의 일정이 일주일간 진행됐는데 미국 종법사님은 미국에서 이런 대도를 알아본 만큼 정진하고 공부해 자신의 삶을 빛내고 다른 사람에게도 본보기가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청소년과 대학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훈련도 있었습니다. 특히 청년의 정기훈련은 11과목으로 이뤄진 훈련을 진행하면서도 집중선과 야외행선, 108배와 회화의 4가지 프로그램 중 훈련객이 직접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청년들은 훈련과 회화의 시간을 통해 진급하고 발전하는 내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종법사님이 지난 6월 유럽과 미국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교단 제4대를 앞두고 공부와 교화 활동에 노력하는 교화 현장을 살피고 제가 출가 교도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전산 종법사님은 인천공항을 출발해 35박 37일에 유럽과 미국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프랑스 파리 교당에선 현지인 교도들이 전산 종법사님과 문답 감정의 법회를 가졌는데 전산 종법사님은 파리 교당에 와서 원불교 법을 배워가는 여러분이 행복자라며 공중과 세계를 위해 마음 쓰는 정법에 인연이 된 것은 매우 소중한 일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설법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노르망디의 유럽 무시선 한우란 공동체를 둘러보고 독일로 이동해 레겐스부르크 교당을 찾아 서양인 최초의 원불교 성직자인 위산 원버부 교모의 종제식에 임석했습니다. 종법사님은 소태산 대종사께서도 나중에는 나를 본 눈이라도 보고 싶어 할 것이라 한 것처럼 사람들은 원교모를 만난 것을 영광으로 알게 될 것이라고 추모했습니다. 미국 순방에선 원달마 센터를 찾아 미주 전무 출신들과 훈중 및 문답 감정을 진행했습니다. 종법사님은 어려운 해외 교화 현장에 신심과 공심으로 근무하는 미주 전무 출신들을 격려하고 교단 제4대를 맞이해 원불교 세계화의 미국 총부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최선을 당부했습니다. 또 미주 선악대학원 대학교를 방문하고 오원선 신임 총장 취임 봉고식에 임석했으며 LA 교당 대법회에 참석해 훈중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종법사님은 원불교는 훈련이 생명이라며 미국 서부 지역에 LA 원달마 센터가 건립돼 안정된 역할을 해주길 당부했고 해외 교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혈심으로 힘써준 제가 출가 교도들을 격려했습니다. WBS 원음방송이 방송교화 25주년을 기념하면서 새로 마련한 사옥의 개관 봉불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런 교법을 전하는 유일한 방송교당으로 글로벌 방송교화를 위해 나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9월 소태산 기념관 소태산홀에서 진행된 개관 봉불식에는 교단 내외에서 450여 명의 제가 출가 교도들이 참석했습니다. 원음방송은 1998년 전북 익산에서 라디오 방송으로 시작해 지난해 9월 서울 독산동에 새로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원음방송 사장 이관도 교무는 기념사에서 이런 교법을 전하는 유일한 방송교당인 원음방송이 글로벌 방송교화를 위해 원불교 커뮤니티 활성화에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나상호 교정원장은 원불교가 국내 4대 종교로 자리하는 데 원음방송이 지대한 역할을 했고 코로나 팬데믹 과정을 겪으며 방송 매체에 대한 호감도가 급증한 만큼 교단 전 구성원이 방송에 다 같이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25주년 기념 공연으로 원음방송 라디오 조은영의 가요세상 특집 공개방송을 진행했는데 가수 문희옥과 김성환, 강진 등의 트로트 무대를 비롯해 원음방송과 함께했던 출연자들이 소감을 나누고 김성곤 교무도 깜짝 출연해 흥겨운 분위기를 더하며 원음방송의 발전을 축하했습니다. 원불교가 외국 종교로서는 최초로 베트남 정부로부터 정식 종교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노이 교당은 봉불식을 거행하고 본격 교화 활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3월 원불교는 하노이 종교위원회로부터 원불교 종교 승인을 알리는 종교 승인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에서 외국 종교로 종교 승인을 받은 건 한국 원불교가 최초여서 의미가 더 특별했습니다. 원불교가 베트남에서 인정받기까지 꼬박 1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경기 인천교구 교무들과 베트남 전쟁 희생자 위령제와 세계 평화 기도를 올리고 한국어 교육을 비롯해 상담, 장학금 전달 같은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 11월 하노이 교당이 베트남에서의 본격 교화 활동을 알리는 봉불식을 거행했습니다.
나상호 교정원장과 사영인 국제부장을 비롯해 국내외 출가 재가 교도, 베트남 현지인과 하노이 교당의 교도들이 참여했습니다. 종법사님 법문을 사영인 국제부장이 대독하고 하노이 교당 교도들에게 종법사님 표창을 전했습니다. 나상호 교정원장은 법신부를 봉안하는 뜻은 시불, 생불, 활불이 돼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자는 뜻임을 설법하고 하노이 교당이 못자리판이 돼 일원의 법음이 베트남에서 동남아시아, 세계로 퍼져가길 기원했습니다.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전라북도 새만금 일대에서 진행됐습니다. 한국 스카우트 원불교 연맹은 종교관 운영과 익산성지순례, 하섬 생존 캠프 등을 통해 세계 청소년들에게 원불교를 알렸습니다. 지난 8월 1일 개막한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너의 꿈을 펼쳐라라는 주제로 159개국 43,300여 명의 청소년과 지도자들이 참여했는데 원불교 청소년들도 신림 동그라미와 송악 지역대 등 대원과 지도자 8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한국 스카우트 원불교 연맹은 잼버리장에 종교관을 설치하고 법회를 비롯해 명상 프로그램과 만개 연날리기 등을 통해 원불교를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열리는 잼버리인 만큼 원불교 연맹은 익산성지 순례와 하섬 생존 캠프 및 라탄 공예를 운영해 많은 대원이 찾아와 원불교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잼버리 활동이 태풍의 북상으로 잼버리 야영지가 철수되자 원불교 연맹 대표단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경기도에 있는 천태종 사찰 대광사에 머무르며 탁본과 연꽃 만들기, 대광사 주지스님과 차담을 나눴습니다. 또 원불교 종교관과 과정활동을 운영하던 예비교무와 대학신성회 잼버리 참가단은 중앙총부 대각전과 영모전 광장 등의 종교관 부스를 다시 운영하며 명상체험과 연날리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폐영식에는 육관흥 연맹장과 원불교 연맹 대표단이 참석해 2027년 폴란드 그단스크에서 열릴 제26회 세계 잼버리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습니다. 교정원 국제부가 주최한 2023년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가 지난 8월 서울 소태산 기념관과 전북 익산시 등에서 진행됐습니다. 함께 만드는 우리의 미래, 위기시대의 참여 영성을 주제로 세계 시민의식 확산을 촉진하는 교류의 장이 됐습니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는 종교계와 종교 NGO들이 함께 인류가 당면한 공동 문제에 대응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입니다. 개회식에는 레오 르페비르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 공동의장과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팔롭 타이어리 세계 불교도의회 회장 등 종교계 인사와 정계 인사 등이 참석했는데 레오 르페비르 공동의장은 환영사에서 종교와 정치, 문화 지도자들이 모여 세계 시민 실천을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고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은 각 종교가 이념을 초월해 만나고 협력하고 연대의 실천으로 동행하다 보면 그 안에서 세계 평화의 불씨가 시작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기조연설을 맡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재앙이 인류의 모두를 앗아가버리기 전에 선진국부터 실천에 나서고 정치 지도자들이 행동에 나서도록 촉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날 종교 간 대화와 평화 대담이 이뤄졌고 둘째 날에는 세계 시민교육, 유네스코 그리고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특별 연설과 종교와 세계 시민, 평화로운 공존 세션에 따른 패널 간 토의가 있었으며 셋째 날에는 익산의 원불교 성지 투어와 함께 전산 종법사님을 접견했습니다. 전산 종법사님은 인류 사회의 모든 성직자는 다 같은 진리를 깨쳤다며 언어가 다르고 가르치는 대상이 달라 표현이 달랐을 뿐이라며 세계 인류를 하나의 세계로 이끄는 데 협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계봉공재단은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 성금과 구호 물품을 전했습니다. 또 튀르키예 주민들을 위해
재건 사업에도 참여해 컨테이너 가옥 한국마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으로 5만여 명이 사망하고 10만여 명이 부상했으며 2,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원불교 은혜심기 운동본부는 모금운동을 벌여 튀르키예와 시리아 현지 구호단체에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세계봉공법인협의회 소속 단체 실무자들은 튀르키예 현지를 다시 방문해 지진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튀르키예 한인연합회와 70개의 컨테이너 가옥을 건설하는 한국마을 건립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문수영 공익복지부장을 비롯한 현지 방문단은 한국마을 건립이 완료된 튀르키예 이스켄데룬을 찾아 컨테이너 가옥을 살펴보고 한국마을 입주자들에게 500여 개의 지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문수영 공익복지부장은 대지진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지진의 참상은 여전했는데 그래도 컨테이너에 이주한 이재민들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는 것을 보며 교도들의 소중한 성금이 절실한 곳에 사용됐음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함께 참여한 정태현 세계봉공재단 이사는 한국문화센터가 건립 중인데 어린 이재민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트라우마 극복 및 자력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문화사회부가 자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다시 살림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학술 대회를 열어 자살 문제 예방에 대한 중요성과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교정원 문화사회부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진행하는 민간협력사업 공모에 선정돼 2023 원불교 다시 살림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서울과 부산, 전북 익산에서 한국형 표준 자살 예방교육 프로그램인 보고 듣고 말하기 2.0 과정을 교육했는데 한국자살예방협회 권순정 교육위원장은 2020년 기준으로 하루 36.5명이 자살하는 현황과 왜 생명 지킴이가 돼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주변에서 보내는 자살 신호를 알아차리고 대응할 수 있도록 보고 듣고 말하는 법을 강의했습니다. 또 생명지킴이 강사 자격을 부여받은 출가제가 교도를 대상으로 어시스트 과정과 집단 상담의 심화 과정을 거쳐 전문인을 양성하는 교육도 펼쳤습니다. 또 지난 10월에는 원광대학교 원불교 사상연구원과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학술대회도 열었습니다. 자살 예방에 관한 이론적 사상을 비롯해 다양한 현장의 자살 예방 교육과 성공적 실천 사례 등을 공유했는데 원불교 사상연구원 고원국 부원장은 학술대회를 통해 학술적 성과와 더불어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깊이 새겨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매거진원이 선정한 마지막 10번째 뉴스입니다. 원불교 황현진 교무가 신임 군종장교 임관식과 봉고식을 거행했습니다. 원불교 교단의 6번째 군종장교로 일원교법을 군사회에 펼쳐나가는 군종장교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지난 6월 육군 종합행정학교에서 군종사관 81기 임관식이 있었습니다. 원불교 황현진 교무는 육군학생 군사학교에서 군종장교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12주의 훈련 과정을 마치고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날 임관한 군종장교 중 원불교는 황현진 교무 단 1명뿐이었습니다. 문전석 군종교구장은 다른 종단에 비해 일당백의 역할을 해야 하는 황현진 교무가 혼자 가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임을 잊지 않고 항상 스승의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일원교법을 군사회에 펼쳐나가는 군종장교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황현진 교무가 7사단 원불교 칠성교당에 부임하면서 이곳에서 근무하던 군종장교 3호인 강동현 교무가 전역했습니다. 지난 10년 군종장교로서 성업을 완수한 강동현 교무는 군종장교로 존재한 것은 장병들이 있어서 가능했고 또 강원도 화천에서 함께 생활한 가족이 있기에 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유럽과 독일의 일원의 법음을 처음 전한 곳이 바로 프랑크푸르트 교당입니다. 30년도 넘은 전통과 역사의 교당이다 할지라도 해외 교화에 나서는 교무에겐 정말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독일의 발도르프 교육에 심취했다가 프랑크푸르트 교당의 교무로 자리 잡은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오늘 초대석에 함께 하실 텐데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교당의 정타원 홍숙현 교무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먼 길 오셨는데요. 다시 한번 정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카메라 보시고 직접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교당 6대 교무 홍숙현입니다. 네, 진짜 오늘 먼 길 오신 만큼 많은 이야기 들려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교당은 원기 72년에, 그러니까 1987년 주산 최성덕 교무가 개척해서 운영했던 곳인데 이곳을 또 선택한 이유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해외 교화에 또 눈을 돌리셨어요? 네, 제가 그동안은 비아 원강 어린이집 교당에 있었어요. 네. 네, 독일 가기 전에는. 근데 그때 제 나름 또 뭔가 삶의 전환점이 있었어요. 뭔가 어떤 건가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뭔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휴무를 하면서 그때 그 한국에 있으면서 제가 발도르프 교육에 조금 심취했었어요. 독일 발도르프 교육. 네, 그래서 그때 저희 가르쳐줬던 독일 여자 그 모니카가 그때 그 명함을 주면서 독일 오면 연락하라 그러더라고요. 모니카라는 분은 이제 선생님으로 보면 될까요? 네, 발도르프 선생님이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뭐 그때 갈 건가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그때는 무조건 독일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휴무하고. 독일어를 조금 할 줄 아셔서 고등학교 때 독일어 생기셨나요? 했었어요. 네, 약간의 인연은 있었고요. 네, 약간의 인연이 있었죠. 그래서 가서 이제 발도르프 학교를 학교 3개월, 유치원 그 발도르프 유치원 3개월을 참관 실습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독일어는 모르지만 그냥 참관 실습을 하면서 모니카라든가 또 기타 선생님들 도움을 받아서 제가 거기서 독일 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국제부로부터 제안을 받았어요. 혹시 프랑크푸르트 자리가 이제 이동을 하게 돼서 비는데 발령을 받겠느냐. 그래서 그때 약간 좀 망설이긴 했지만 배운 독일어도 좀 아깝고 왠지 좀 그래서 승낙해가지고 제가 6대째 교무로 2015년 원기 100년에 프랑크푸르트 교당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우리 또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발도르프 교육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해주시면요. 제가 원강 어린이집에 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저도 항상 우리 그냥 대산종사님은 어린이는 하늘 사람이다 이렇게 크게는 큰 그림은 그려주셨는데 발도르프 같은 경우는 왜 어린이가 하늘 사람이며 하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그림을 많이 그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발도르프 교육에 좀 꽂혔었고 또 그 발도르프 교육뿐만 아니라 그게 인지학이거든요. 인지학 그 루돌프 슈타이너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생긴 건데 그 인지학의 그 교리도 우리 원불교 교리하고 많이 만나지는 분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공원정, 영기질 이런 부분이 많이 만나지는 부분이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그 교육뿐만 아니라 그쪽 그 영성 단체의 사람들하고도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통한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독일 갔을 때 이 모니카라는 사람하고도 말은 정말 서로 안 통하는데 영어가 비슷했어요. 수준이 비슷해가지고 그리고 발도르프라는 기반도 있고 저는 또 원불교라는 기반이 있어서 서로 영적으로 좀 많이 통했던 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 이제 원불교도 그렇고 우리 독일 발도르프 교육에 인연이 조금 맺게 된 것도 다 연결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독일에 있다고 해서 내가 이 교육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한번 독일 프랑크푸르트 교당을 맡아볼래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흔쾌히 받기에는 너무 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당이라 저는 좀 선뜻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담이 좀 있진 않으셨나요? 네, 부담은 당연히 있죠. 부담은 있었지만 그냥 인연지였나 봐요. 저는 독일이 그냥 좋았어요. 독일어 같은 것도 좋고 힘은 들었지만 그리고 또 역사도 깊고 그래서
힘은 들었지만 하여튼 자연스럽게 그냥 승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처음 그 순간이 좀 생각나세요? 갔을 때? 그렇죠. 완전히 그러니까 새로운 제 인생에선 하나의 전환점을 네. 맞이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여기서는 그래도 나름 잘난 척도 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네. 독일을 가니까 음. 예, 뭐 문화도 다르지 하다못해 슈퍼마켓 가서도 무슨 말을 못 알아들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나중에 알고 보면 영수증 가져갈 거냐 뭐 네, 이런 네. 거예요. 근데도 그런 것 때문에도 많이 당황스럽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렇게 예. 네. 그때 당시에 독일 이제 프랑크푸르트 교당을 처음 딱 맡게 됐을 때 그때 당시 독일 분위기가 어땠나요? 독일 프랑크푸르트가 역사가 깊어서 제가 6대째인데 네. 사실 첫 번째 우리 주산 최성덕 교무님 네. 때는 처음에 불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음. 관심도 많고 호기심도 많아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어.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쪽이 교민들도 많고 맞습니다. 주재원도 많고 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거든요. 음. 근데 또 여러 가지 또 모이면은 갈등이 당연히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음. 또 사람들이 또 떨어져도 나가고 그다음에 2대, 3대, 4대, 5대 하여튼 비자 문제도 있고 그래서 교무님들도 나름 고충이 많았어요. 네, 네. 그렇지만 그동안 뭐 하는 일도 많았죠. 네. 주산 최성덕 교무님 때는 뭐 한방 진료도 하고 음악회도 열고 네. 교리 강습회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원불교를 많이 심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교무님 이명희 교무님 또 이윤덕 교무님 또 이응원 교무님 최원심 교무님이 쭉 있으셨는데 그동안 그 훈련도 나고 교도 훈련도 나고 네네. 어린이 훈련도 나고 예,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어요. 음. 근데 저 때 갔을 때는 저도 혼자 발령을 받았고 네. 하여튼 예전 같지는 않았죠. 아. 예, 쉽지는 않았죠. 네. 예.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조금 힘든 상황일 때 받게 되셨는데 뭐 지금 오래도록 또 교당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프랑크푸르트 교당의 교도님들 구성원들이 좀 궁금한데 예. 그래도 현지인들이 좀 많이 있으셨을지 아니면 비율이 비슷했을지 어땠나요? 저희 다른 교당은 예를 들면 지금 독일에 네. 쾰른이라든가 베를린이라든가 네. 레겐스부르크 교당이 있거든요. 거긴 네. 주로 현지인들이 많아요. 오, 네. 저희 교당 같은 경우는 프랑크푸르트에 한국 사람들이 워낙에 많고 또 주재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 네. 교당의 교도님들은 주로 광부로 오신 분, 간호사로 네, 오신 네. 분, 그래서 거기 가족을 일구고 아이들을 키워낸 그런 교민들과 또 주재원들, 또 유학생들, 주로 한인이 주로 주를 이루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발적으로 들어온 독일 사람들도 한두 명씩 있어요. 오, 네. 네. 그래서 자발적으로 약간의 오신 특징들 분들도 있고. 조금 반영된 이런 구성원들의 좀 조합인 것 같은데 대부분 지금 해외 교당들은 보면 우리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K 문화, K 컨텐츠를 많이들 활용하면서 이렇게 교화를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은 섬 영상을 통해서 원불교를 홍보하기도 하고요. 파리 교당은 K-팝, K-컬처가 또 한 몫을 하고 있고요. 독일도 역시나 K 문화에 대한 반응이 좋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네. 지금 현지인들에게 원불교는 좀 어떻게 비춰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K-팝 문화는 뭐 지금 엄청 네. 나더라고요. 저희도 K-팝을 잘 모르는데 네. 애들은 막 같이 따라하고 춤추고 막 맞습니다. 난리예요. 네, 그래서 네. 엄청난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독일 사람들이 대체로 기공이라든가 명상에 관심이 많아요. 특히 불교에 관심이 많아서 불교 소적 같은 것도 굉장히 네. 잘 돼 있어요. 번역이 아주 다양하게 잘 돼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코로나 시절에 우리 교도님들 건강을 위해서 같이 요가를 좀 했거든요. 줌을 통해서 요가를 했는데 네네. 그때 독일 사람들이 한 두세 명이 같이 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단전치기 같은 거 많이 했거든요. 네네. 단전치기 하면서 단전 요가에다 초점을 맞췄는데 네. 처음에는 이분들은 약간 이 상단전 쪽에 중심이거든요. 하단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처음엔 두려워도 하고 이거 쳐도 되냐고. 그래서 치라고 열심히 치라고 그랬더니 그중에 의사가 2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갈수록 매력을 느끼더라고요. 자기네가 해보면서 괜찮으니까 앞으로 이 단전주 요가 우리 단전주 선법으로 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직 구체적으로 잘 많이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과제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거 단전주
우리만이라기보기는 좀 그렇지만 걔네들한테는 조금 약간 생소해요. 이 하단전. 독일인들에게는. 네, 네네. 그렇더라고요. 저희는 당연하게 단전하는데 생소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단전 요가라든가 단전주 선 같은 것은 네.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특성화로서 만나면 참 좋겠다. 다른 이제 독일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서 그걸 네. 느꼈어요. 이거는 독일 내에 있는 프랑크푸르트 교당의만의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클렌 교당이나 뭐 레겐스브룬도 다 동일한 상황인가요? 단전 요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때 줌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고 다른 분들은 또 나름 이제 하셔요. 네네. 예, 워낙에 뭐 주로 독일 사람들이 줄을 이루기 때문에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럼 독일 분들은 왜 기공이나 이렇게 명상 쪽에 관심 더 많아 보이세요? 혹시 좀 살펴본 결과 이런 것 같다라는 게 글쎄요.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연구 같은 자세가 좀 연구하는 자세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단전이라든가 기공 이런 것도 직접 해보고 자기네가 직접 연구를 해보고 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효과를 많이 보니까 지금 왜냐하면 한국의 침술이 지금 네. 독일에서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침도 많이 맞고 실제로 양의들이 독일에 있는 양의가 침을 배워서 해요. 제가 이렇게 TV라든 거 보면은 독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침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좀 그런 쪽이에요. 예. 그 양 한 방을 같이 이제 같이 활용하는 하고, 그런 예. 것들도 좀 관심도 많으신 것 같고, 예.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단전주 선법 같은 거는 앞으로 이제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과제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동안은 어떤 이제 교화 활동들을 주로 해오셨는지요? 그동안은 법회는 네.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하니까 네. 법회 활동도 하고 저희는 주로 한국 분들이 많아서 언제 주로 이제 고국에 대한 또 외로움과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설 명절이라든가 네, 그렇죠. 추석 명절 때 이제 직접 또 떡국도 끓여 먹고 만두도 빚고 네. 예, 그런 또 윷놀이도 하고 음, 또 그리고 합동 제사도 지내고 같이. 예, 그러면서 우리 같은 어떤 그 고향에 대한 외로움이라든가 그리움을 달래고 그랬죠. 그런 활동들을 주로 하고 네. 저희가 또 하나 한 거는 이전 전 드라이 아이시 교당일 네. 때 탁대 웨프네 취어라고 그래서 네. 그 오픈데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교당을 알리는 그래서 우리 한국에 판소리도 와서 네, 하고 또 아까 그 합기도 네. 합기도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이제 한국 문화를 선보이면서 우리 원불교를 좀 알리는 그런 날도 좀 가져봤었어요. 우리 교당에 초대해라는 걸로 예, 이제 예. 문을 열어서 예. 우리 문화들을 많이 보여주고. 예. 그리고 그때 그 시 담당자가 참 고마웠던 게 네. 카린이라고 그분이 그 다양한 그 종교 활동을 굉장히 만나는 것을 주선을 잘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종교랑 이웃 종교 예, 같이. 예, 네. 이슬람이라든가 카톨릭이라든가 네네네. 예, 또 기독교 이런 기존의 그런 종교들과 같이 이렇게 만나는 거. 그래서 우리 원불교를 굉장히 뭐랄까 원불교를 굉장히 잘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만나게도 해주고 그 네네. 지도자들하고도 만나는 것도 주선해주고 탁대 웨프네 취업에도 사람들 다 오게 해서 옆에 그 신부님도 오고 예. 이웃 종교 분들도 다 초대해서 같이 활동하셨어요. 예, 신부님도 오고 목사님도 오고 네. 또 여자 목사님도 있어요. 거기도 네네. 여자 목사님도 와서 같이 말은 제가 좀 짧지만 어쨌든 같이 그렇게 하나로 어우러지는 네, 그런 네. 것을 그 카린이라는 그 공무원이 너무 잘했었어요. 많이 도와주신. 네, 많이 도와줬죠. 이런 기회들이 좀 많이 더욱 더 열려야 우리도 서로 이제 도움을 주면서 교화를 또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그렇죠. 시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교당 이전을 또 준비를 하셨잖아요. 예.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외 교당들의 가장 또 자주 거론되는 또 문제점들이 경제적인 부분들도 있을 그렇죠. 거고요.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원기 100년의 발령을 받아서 네. 사실은 독일어도 해야 되고 뭐도 모르는 상황인데 제가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한국에서 오신 교무님이나 또 그때 당시 교정원장님께서 네. 오시더니 여기가 좀 교화지로서는 적당하지 않다. 주변에 이제 산업지역이니까 네네. 공장도 많고 조금 그리고 교통이 불편했어요. 네네. 학생들이 찾아오기도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교당을 새로 좀 알아보라 그러는데
저도 부담이 되고 교도님들은 또 둘로 나눠져서 한 분들은 가자. 한 분들은 이 오래된 터를 살려서 여기서 해야지 뭘 또 옮기냐. 네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죠. 첨예하게 이제 토론을 하게 됐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함께 해도 힘들 판인데 이게 나눠져서 그래서 저도 아유 이게 하나가 안 되면 어렵겠다 싶어서 밤에 잘 때는 포기하는데 네. 이게 교당 운인가 봐요. 제가 생각할 땐 교당 운인 것 같아요. 교당 운이라서 그런지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제가 막 컴퓨터 그때 사이트를 막 그 임모빌리언이라 해서 부동산 사이트를 찾고 네. 있어요. 독일어도 안 되는데 근데 그때 신도나 교도님이 좀 도와줬죠. 시간 있는 분들이. 그래서 직접 약속을 잡고 그 집을 가서 보고 그래서 제가 집을 한 2년 동안 엄청 많이 돌아다녔어요. 네. 독일. 그래서 집집을 많이 다녔는데 그럼 리모델링으로 진행이 된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1965년도에 지어진 집이고 65년도에 네. 지어진 집을 언제 본 거죠? 제가 2019년도에 옮겼어요. 원기 104년에. 오. 예, 제가 발령받은 지 한 5년째인가 그때 옮겼어요. 네. 예, 근데 하여튼 뭐 고칠 일이 많고 그런데 그 집이 제가 사실 조마조마했던 거는 이 종교기관이라서 네. 여기가 종교기관으로 합당한 곳인지 항상 그게 걱정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다행히 여기가 옛날 개인 병원을 하던 곳이었어요. 가정의가 이제 자기 집과 그 병원을 같이 했던 네네.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도 확보돼 있었고 나중에 확인하니까 네.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곳이다. 음. 그래서 안심했고 그러면 이게 사실 65년에 지어진 집을 19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리모델링이라고 하기에는 거의 전면 개보수, 예. 거의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 예. 아예 그냥 페인트 칠부터 다 다시 하셨나요? 어떻게 예, 진행이 그랬죠. 됐을까요? 바닥부터 예를 들면 그 실내 바닥이 오래된 카페트라고 다 뜯어내고 왜냐면 그게 인건비 많이 드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직접? 잘하세요. 예, 직접 다 네. 가서 다 사와가지고 카페트 대신에 이제 라미나트라고 그 네. 마룻바닥 만들고 네. 벽면 실내 벽면은 우리가 다 칠하고 대신 지붕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지붕부터 바꿨어요. 다시 하셨네요. 네, 거의 지붕부터 바꿨는데 그때 우리 관산 권성천 교도님이 네. 또 크게 해주셔가지고 지붕이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다. 네.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하니까 동네에서 일단은 좀 좋아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네네. 동네에서 그래도 지붕이 깨끗하고 자기네 그래도 환경적으로 깨끗하면 네네. 좋잖아요. 그래서 벽도 새로 칠하고 이러니까 참 좋아했었어요. 해외 교당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항상 정말 감동적인 건 거기 계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직접 페인트 칠하고 네. 다 뜯어내시고 나무 직접 심고 이런 거를 네.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는 부분들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전한 교당은 교통이 너무나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확실히 뭐 교화 활동에도 좀 도움이 되는지 지금은 어떤지 좀 자랑을 해주시면 네, 어떨까요? 지금은 제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2019년도에 옮겼기 때문에 그렇네요. 2020년대 코로나 생기고 뭐 하여튼 조용히 있었어요. 아, 이전하고 우리가 짠 소개를 해야 되는데 네. 갑자기 코로나를 네. 내내 겪었네요. 내내 그러네요. 겪었어요. 아. 그래서 조용히 네. 고치고 옆에 사람들한테 이제 원불교다 하고 이제 조용히 말하고 우리 정비의 시간으로. 재정비의 시간을 네. 가졌죠. 그러면은 지금의 위치는 교통도 너무나 좋고. 교통이 좋아요. 네. 일단 S반, U반이라 그래서 전철이 네. 두 가지 전철이 다 다니고 걸어서 한 10분 거리. 오. 그리고 고속도로, 멀리서 오는 교도님들은 고속도로가 바로 인접해 있어서 고속도로도 좋고 그래서 교통 쪽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교민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어디 옮겼어요, 교무님? 그래서 저희는 오보우제를 옮겼어요. 그랬더니 좋은 데 갔네요. 그래서 그래도 괜찮구나. 위치적으로 괜찮구나.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또 살아요, 거기가. 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국제학교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주변에. 예. 그러니까 주재원들도 많고 그러니까 네. 한국에 대한 인식도 좋고 또 지역이 또 괜찮고 하다 네. 보니까 저희 그래도 이제 새로 시작이긴 한데 근데 지역적으로는 괜찮은데 옮겼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이제 법당을 다시 옛날 거실이었거든요. 네. 그거를 올해 돈이 계속 없어가지고 계속 하다가 이제 종법사님도 주시고 또 여기저기 많은 네네. 교도님들이 또 후원해 주셔가지고 덕분에 올해 법당을 깨끗하게 네. 저렇게 했습니다. 그럼 환경적으로는 이렇게 준비가 다 거의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사실 부득이하게 이제
코로나라는 그렇죠. 것이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화 활동을 막 활발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활발하게 못했죠. 대부분은 뭐 비대면 전환을 많이 예, 했었고요. 예. 그럼 그 안에서 한 분 한 분 어떤 활동들을 조금 했는지 소개할 만한 활동이 있을까요? 주로 고치는 일을 많이 했죠. 우리 조태성 부교무님도 네. 2021년도인가 발령을 받아서 왔거든요. 그 교무님이 또 손재주도 좋아요. 네. 그리고 열의가 있어가지고 실내 막 여기저기 다 자기가 직접 고치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주로 줌으로 예, 줌을 아니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또 좋아진 것도 있어요. 멀리 있어서 같이 못했던 분들이 줌으로 만나서 같이 기도도 하고 저녁엔 연불도 하고 네. 수는 많지 않지만 다시 내실을 기하는 또 기원이 됐어요. 근데 사실 이 시기들이 너무 어려운 과정들을 막 헤쳐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꼭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본문 말씀이 참 큰 힘이 됐을 것 같거든요. 그때 당시 어떤 본문 말씀을 좀 견디셨는지 궁금해요. 맞아요. 저도 처음 발령 받았을 때 교도님들도 거의 안 오시고 좀 그랬었거든요. 그럴 때 우리 대산종사님 법문이 사실 제일 많이 와닿았거든요. 모든 사물이 낮에 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밤에 크고 봄에 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겨울의 앞기로 겨울의 그 앞기로 봄에 크는 거다. 그 말씀이 저는 참 많이 와닿았고 저를 많이 도와줬던 그 모니카라는 애가 있거든요. 네. 그 힘들 때 선생님. 네. 네, 모니카. 그러니까 거의는 거의 친구같이 네, 하니까 저보다 나이도 한 6, 7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아. 모니카가 제가 힘들 때 한 번씩 놀러 가면 한 일주일씩 재워주면서 저를 그렇게 위로를 해줬어요. 근데 걔네 집에서 제가 우연히 그 인생 시를 하나 발견했죠. 제가 독일에 사니까 그래도 독일어로 된 시는 좀 하나 알아야 되지 있어야 않을까 그랬는데 우연히 그냥 책을 딱 펼쳤는데 어떤 그 시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가 이 우리 대산종사님 법문하고도 맞닿아 있어요. 릴켓인데 위버디 게둘트라는 시예요. 인내에 대하여.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 대산종사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모든 사물에는 각자 고유의 그 속성이 있다. 말하자면 그 성질이 있다. 네. 그것은 빨리 재촉해서도 안 되고 막 빨리 이렇게 눌러서 압박을 가해서도 안 된다. 그게 자연스럽게 그 자기께 다 갖추어지면 그러면 탄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아기도 왜 10달이 돼야지 나오고 네. 알도 왜 이렇게 병아리도 그죠? 네. 나오려면 21일이 돼야 돼. 그러니까 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저는 이제 그걸로 그 긴 시를 맨날 그 외우면서 다녔죠. 그러면서 기다리자. 네. 그래도 대신 공력을 들이면서 기다리자.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기본에 충실하면서 인연은 온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네. 지금도 또 세잡이에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네. 집을 옮기니까 교화가 잘 될 것 같냐는 질문을 하시면 할 말이 없어요. 다시 시작이다. 다시 나로부터 모든 것은 다시 나로부터 내 마음 공부, 내 마음 자기 불공으로부터 시작된다.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자기라는 왜 뭐 퓨처 셀프인가, 네네. 셀프 퓨처인가 뭐 그런 네. 셀프에 대한 말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그 자기 불공이 저는 좀 새롭게 와닿아요. 아 이제는 우리 교단도 그렇고 코로나 시기를 봤을 때도 그렇고 다시 나로부터 시작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 불공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시기가 되네요. 네, 이렇게 독일 시까지 같이 소개해 주시면서 본문 말씀을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또 내년도에는 이안 봉부를 한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예. 또 간단하게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이어질지 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내년에 저희가 6월 8일 날 원기 109년 6월 8일 날 이안 봉불식을 하기로 했어요. 네. 그동안 사실 교민들한테 말로만 하지 직접 초대도 안 하고 네. 우리 지역민들 우리 바일슈트라스 네. 우리 이제 바일슈트라스인데 거기 동네 사람들한테도 전혀 말을 못 했어요. 뭔지 모르는 사람 너무 많을 거 너무 네,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모셔가지고 우리 네. 원불교라는 것은 이런 곳이다 하고 오픈데이 같이 일단 열고 또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이라든가 또 교도님들한테 그동안 또 헌공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네. 또 우리 교당이 이렇게 옮겼습니다 하고도 말씀드릴 겸 겸사겸사해서 이안 봉불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특히나 2세에 대한 교화 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들도 그때 또 많이 확장이 될 계획인가요? 예, 제가 지금 앞으로 교화
방향은 그렇죠. 2세. 이제 겉은 한국 사람인데 독일 사람들 네. 굉장히 정말 인재들이 많거든요. 독일 박사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박사들이 많아요. 자녀들이 박사들이 많고 네. 다 저기 한 자리씩 하고 있고요.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이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 교리로서 자기 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에요. 근데 거기에 또 자녀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 애들 이제 지금 이제 2학년, 3학년 애들이에요. 걔네들이 교당에 와서 보니까 조금 좋으니까 이렇게 애들이 조금 오려고 해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2세 교육은 또 자녀로부터 시작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저희 조태성 교무님도 한국어 교사 자격증도 네. 따고 저도 옛날에 교사였으니까 네. 그래서 한글 교실도 열 겸 뭔가 좀 아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또 교화의 물꼬를 좀 터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전에 또 하필 경력이 또 교육에 관심이 있으셨고 네. 이미 이전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2세, 3세 교화도 충분히 네. 잘 멋지게 이어가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카메라 직접 보시면서 우리 또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충분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하여튼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씀들이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시대를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사실은 좀 막연하고 좀 뭔가 좀 되는 것 같아도 다시 제자리인 것 같고. 근데 이때 다시 나로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각자 자기 마음 공부를 다시 기본기로 시작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기 불공에 힘쓰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서로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네. 네, 이렇게 내년 원기 이제 109년이 되면 이안 봉부식과 함께 프랑크푸르트 교당이 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또 독일 프랑크푸르트 교당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교무님의 또 계획이 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매거진원에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WS 알림입니다. 원기 108년 원불교 행사와 사업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원기 109년 신정절 기념식이 중앙총부 반백년 기념관에서 거행됩니다. 이에 앞서 신년 행사로 새벽 5시에는 중앙총부 원음각에서 새해맞이 타종이 있고 새벽 5시 30분에는 중앙총부 반백년 기념관에서 새해맞이 기도식이 열립니다.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도 맑고 밝고 훈훈한 마음 공부로 법신불사원님의 은혜에 보온하는 원만한 일상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